네, 안녕하세요. 볼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볼라이브 시즌2 진행자 강현욱 경감입니다. 수사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국민들께서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구조개혁단 신기수 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찰이 책임 수사를 하게 됐잖아요. 이 수사 절차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책임 수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제 사건 접수하고 수사 진행 그리고 이제 수사 종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 변화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건 접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은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사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 가가지고 고소장을 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은 다시 경찰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경찰로 와서 고소나 고발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제도나 정보 같은 것도 우리 경찰이 안내해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복당하는 그쵸. 우려가 특히 이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거나 또는 가정 폭력 또는 강력 사건의 이제 목격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경찰청 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서도 있고요. 경찰서마다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력 사건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런 참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리적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도로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피해자분들은 그냥 경찰에게 요청하시면 돼요. 그 피해자나 가해자 간 이렇게 대화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회복적 경찰 활동. 네, 맞습니다. 이제 무조건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니까 경찰관이 대화의 기회를 마련을 해서 서로 오해도 풀고 화해도 하고 피해 보상도 해주고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절차인데 수사 진행 절차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나요? 국민의 인권, 우리가 이제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이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기존에는 제부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법제화가 됐습니다. 법령에 이제 명시가 되면서 조금 더 구속력이 강화가 됐다. 아, 그렇죠. 심야 시간에 조사할 수 없다. 네,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조사할 수 없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으며 그 12시간 안에는 휴식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조사할 때마다 10분씩 휴식 시간도 보장해 줘야 되고요. 피의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하에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자리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변호 노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조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그때 어디 있었어? 이때 뭐 했어? 누구 만났어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나중에 나와서 생각하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대답한 게 있지 않을까? 또는 오해를 할 만한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두려움에 떨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변호 노트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기 변호 노트는 이제 피의자를 위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모 노트거든요. 경찰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은 이 제작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관서에 지급이 돼서 여러분 누구든지 경찰관서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 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하거나 뭐 녹음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술 녹화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진술 녹음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진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 대상자가 기억을 환기할 때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 영상 자료를 통해서 기억을 다시 되새길 수도 있고요.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 또는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 스스로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고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제도로 진술 녹화와 진술 녹음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책임 수사, 뭐 전문 수사에 대해서 관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수사를 하려고 하고 전문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조사가 됐고 어떤 결론이 났고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최초의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고소고발하시는 분한테 1개월 지날 때마다 통지를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려드리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전에도 너무 궁금하고 그러시면은 내 사건 조회하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 법무부, 검찰, 경찰 다 통틀어서 운영하는 건데 내 사건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구나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플은 없나요 혹시? 어플 있죠.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형사사법 포털 검색하시면은 어플도 깔 수가 있어요. 사이트 어플을 통해서 내 사건을 이제 온라인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 이외에 조금 더 또 다른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럴 때 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내가 이 얘기를 못했네 또는 이런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온라인상으로 그런 그 의견을 제출하거나 형사의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 민원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은 이제 국민신문고로 연결이 되면서 수사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 사건 문의를 하고 내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고 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네. 그 사건 담당자의 수사팀장이 아, 답글을 달아주게 돼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팀의 팀장이 그렇습니다. 내 형사에 상관이 답을 달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보장과 자신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부분에서는 또 뭐가 바뀌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조사를 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고 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증거도 있어요. 그 수사 결과를 잘 정리해서 검찰에다가 송치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거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를 할 것인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거였다 또는 잘못된 고소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범죄 혐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종결을 처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범인이 사라졌어. 중요한 목격자가 있는데 그 목격자가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아무리 수사를 진행을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잠깐 수사를 중지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사 송치 결정, 네. 그다음에 불송치 결정, 그리고 수사 중지 결정. 이 세 가지 결정을 경찰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책임성을 좀 높이고 또 신속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 사건심사위원회 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은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불편한 시선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구성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의 과오는 없었는지 혹은 이런 건 바로잡을 게 없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요. 네, 우리한테 권고하게 되어 있고요. 시민이 우리 경찰을 좀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네네. 부분이 되겠네요. 네네. 그 외에 또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또 네. 이의 제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경찰이 수사 종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면은 그대로 사건이 끝날 수가 없이 검사한테 가서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사관들이 더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책임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언제든지 이의 제기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아까 수사 중지 결정이란 것도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사 중지도 어쨌든 피해자나 고소 고발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네. 좀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수사관에 그 상급 기관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급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수사를 다시 재개할 건지 더 진행을 할 건지 다시 또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 부분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의 절차를 이제 강화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책임 수사를 좀 실현할 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법,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찰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해인 것 같습니다. 책임 수사라는 굉장히 숙제가 있거든요. 현재 시행 초기라서 약간 과도기라서 실수도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 지적해 주시고 이제 질타해 주시면은 책임 수사 원년으로서 저희가 더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요. 신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